안녕하세요. 22세기 해적입니다. 오늘 외환 시간에는 호주 달러 대비 미국 달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게 호주 국기인데요. 그리고 바로 이 밑에 있는 게 호주 달러의 심볼입니다. 미국 달러의 심볼과 매우 비슷해요.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은 앞에다가 A자를 붙여서 호주 달러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호주 달러의 영어 이름이 Australian 달러이기 때문에 A를 따와서 A 달러가 호주 달러 통화의 심볼이 되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주 달러의 특징을 한번 보자면요. 2019년 GDP가 14위였다고 합니다. 참고로 대한민국의 2019년 GDP는 10위에 해당했었는데요. 하지만 전 세계에서 무려 5번째로 많이 거래가 되는 통화입니다. GDP가 14위밖에 안 됐는데 전 세계에서 무려 5번째로 많이 거래되는 통화인데요. 한국의 경우에는 GDP가 10위였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10번째로 많이 거래된 통화인데 어떻게 호주의 GDP가 14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전 세계에서 5번째로 많이 거래가 될까 의아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비교적 높은 이자율 그리고 자유로운 외환시장 그리고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경제 및 정치 시스템 때문이라고 해요. 아무래도 이자율이 높다는 말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자율이 더 높은 수익처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호주 달러를 매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호주 달러가 더 많이 거래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되고요. 그리고 호주 달러의 외환시장이 자유롭다는 말은 거래자들이 그만큼 자유롭게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높기 때문에 거래가 더 많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안정적인 경제 및 정치 시스템까지 그 통화의 국가의 정치가 아무래도 안정적이다 보면은 그 통화를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는 사람이 적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전 세계에서 5번째로 신뢰도가 높고 많이 거래되는 통화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호주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1910년 호주 파운드를 사용을 했다고 해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호주 달러가 아니라 호주 파운드였는데요. 이 호주 파운드는 영국 파운드에 고정을 시켰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 이유가 1910년까지만 하더라도 영국이 전 세계에서 경제가 가장 뛰어난, 가장 경제 대국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호주 파운드를 시작을 해서 호주 파운드를 영국 파운드에다 고정을 시켰을 텐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1966년대에 들어서 호주 달러의 유통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호주 달러를 미국 달러에다가 고정을 시켰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영국은 이제 경제가 점점 더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을 지나가면서 경제가 점점 추락을 하고 그와 반면에 미국의 경제는 점점 더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좀 더 안정성이 있는 미국 달러에다가 고정을 시키게 된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1966년 같은 연도죠. 종이화폐를 발행을 하고서 사용을 하기 시작을 하다가 1983년도에 들어서는 변동환율 시스템을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호주 역시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브레튼 우즈 체제 하에서 미국 달러에다가 고정을 시켰지만 1971년 브레튼 우즈 체제가 붕괴가 되면서 조금 더 늦은 감이 있는 1983년도에 변동환율 시스템을 적용을 함으로써 호주의 역사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는 호주 달러와 미국 달러 간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환시장에서 네 번째로 많이 거래되는 통화쌍인데요. 전체 중에 5.4%를 차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래자들 사이에서는 이 통화쌍을 Aussie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원자재 가격에 또한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호주 달러와 미국 달러의 변동에 영향을 주는 펀더멘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국가 간의 그 경제 상황에 따라서 그 국가의 경제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아무래도 통화의 가치가 상승을 하겠죠. 그러한 지표들이 바로 성장률, 인플레이션, 노동시장, 무역 흑자와 적자, 부채 비율이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의 경제에 따라서 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금리가 높아지면 통화의 가치가 높아지고 금리가 낮아지면 또 통화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급준비율 역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미국 달러 대비 호주 달러의 가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월 5일자로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2월 5일자로 가장 최신자로 1 오스트레일리안 달러의 가치가 0.76 미국 달러였다고 합니다. 그 말은 즉 우리가 호주 1달러를 가지고 있으면은 미국 달러는 0.76달러밖에 못 산다는 말인데요. 물론 그 나라의 물가를
자세하게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이것만 봤을 때는 호주 1달러의 값어치가 미국 달러 대비 좀 더 가치가 낮다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오른쪽에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그래프는 지난 20년간의 호주 달러 대비 미국 달러의 가치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호주의 달러의 가치가 가장 높았을 때는 2014년도로 이때는 거의 미국 달러가 1달러라고 하면은 호주 달러 역시 1달러로 동일한 비율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호주의 달러가 가장 낮았을 때는 2000년대 초로 호주 1달러로 살 수 있는 미국 달러의 양이 0.5불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0.76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낮았을 때인 0.5와 가장 높았을 때는 1달러의 중간 가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세를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호주와 US 달러의 펀더멘탈, 가장 첫 번째로는 GDP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자로 호주 국내 총생산 GDP가 2020년 3분기께 가장 최근자인데요. 발표를 한 게 예측을 했던 것보다 더 높은 3.3%였습니다. GDP가 더 높다는 말은 경제가 더 좋다는 말이고, 그리고 경제가 좋다는 말은 통화의 가치가 상승을 해서 지금은 1 오스트레일리안 달러로 0.76 미국 달러밖에 못 사지만 더 많은 미국 달러를 살 수도 있다는 말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CPI, Consumer Price Index, 소비자 물가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4분기께 가장 최신 물가지수입니다. 물가지수가 예측을 했던 것보다 더 높은 0.9%예요. 그리고 보시면은 작년 2분기에 마이너스 1.9%로 물가가 급격하게 하락을 했었는데요.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에 큰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3분기에 들어서는 그래도 비교적 많이 상승을 한 1.6%였는데 이번에는 0.9% 역시 예측을 한 것보다 더 높은 물가 지수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즉 호주의 물가 지수가 높았다는 말은 경제가 좋다는 걸, 긍정적이다는 말을 의미하고 통화 가치 역시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실업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업률은 지난 2020년 12월자가 마지막인데요. 예측을 했던 것보다 더 낮은 6.6%였습니다. 그 말은 즉 실업률이 낮기 때문에 경제가 좋다는 걸 의미하고 통화의 가치 역시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으로는 경상수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경상수지는 지난 2020년 3분기께 가장 마지막인데요. 10빌리언 달러, 10.0 빌리언 달러의 호주 경상수지 흑자를 보았습니다. 예측을 했던 7.1%보다 무려 3빌리언 달러 더 높은 수익 수출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역시 호주 통화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호주 달러로 살 수 있는 미국 달러의 양이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걸 의미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죠? 그 다음으로는 부채 비율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부채 비율이 제가 생각을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낮더라고요. 제가 구글에 Australia Debt to GDP라고 해서 이 국가의 GDP 대비 부채가 얼마나 높은지 확인할 수 있는 비율을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뜨더라고요. www.abc.net Australia라고 하는 Federal Budget 2020년 Debt to Deficit이라는 정보에서 제가 찾을 수 있었는데요. 2020년, 2021년 예측 부채 비율이 36.1%밖에 되지 않았어요. 지금 현재 미국의 부채 비율이 이미 100%를 넘어서 120%를 달하고 있죠. 미국의 경우에는. 일본의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부채 비율은 220%까지 지금 현재 상승한 상황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7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에 비해서 호주의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물론 예측을 한 거에 따르면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예측 부채 비율이 43.8%까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측이 된다고는 해요. 하지만 이 예측 부채 비율 역시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다른 선진 국가들에 비해서 매우 낮은 수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국가 경제의 정부의 부채 비율이 낮은 이유 때문에 이 호주의 달러의 통화가 지속적으로 많은 투자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부채 비율이 낮다는 말은 그만큼 그 국가의 통화가 안정적이라는 걸 의미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금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바로 금리를 결정을 하는데 가장 최근자로 2021년 2월 2일, 3일 전이죠. 발표가 0.1%였어요.
그 전에도 0.1%, 그 전에도 0.1%인데 계속 이렇게 0.1%로 어떻게 보면 좀 비교적 낮은 금리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모든 선진 국가들이 이렇게 금리를 대거 낮췄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당분간은 이 금리를 높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인해서 경제가 많이 위축을 됐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풀기 위해서 이러한 정책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GDP와 경상수지, 인플레이션에 더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그 외에 또 다른 변동에 영향을 주는 펀더멘탈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지리적 요인입니다. 호주는 원자재가 매우 풍부한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자재의 가격에 따라서 통화의 가치가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또 다른 요인이 바로 정치적 요인인데요. 중국과의 무역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이러한 원자재들을 가장 많이 수입을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호주에서 가장 많이 수출을 하는 국가가 중국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데요. 그럼 가장 먼저 지리적 요인, 원자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호주에서 생산되는 원자재가 바로 철광석, 석탄, 천연가스, 금, 알루미늄, 석유, 그 외에도 매우 다양한 원자재가 호주에서 생산되는데요. 아주 조금만 이러한 원자재가 생산이 되는 게 아니라 무려 세계 최고로 철광석을 많이 생산하는 국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알루미늄, 금, 납 생산국인데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우라늄 생산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석탄 생산국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원자재로만 봤을 때는 정말 축복받은 나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통화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에 원자재 가격이 크게 하락을 하면은 그 통화 역시 하락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면은 통화 가격 역시 상승을 하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그 국가가 판매하는 특산품의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은 수출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비용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경제가 나빠지게 되고 경제가 나빠지면은 국가의 통화 역시 하락을 한다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5년에 오일 가격이 폭락을 했어요. 이때 왜 폭락을 했는지는 자세하게 알아봐야겠지만 이때 오일 가격이 폭락을 하고 나서 철광석과 석탄 가격 역시 그것의 여파로 인해서 크게 하락을 했고요. 그 결과로 호주 달러의 가격 역시 급격하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 원유 가격 차트인데요. 2000년도부터 2020년까지의 원유 가격 차트를 보고 계신데 지금 현재 원유 가격은 56.70달러입니다. 2014년부터 2015년도까지를 한번 집중해서 볼게요. 이때 원유 가격이 갑자기 급격하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호주 달러 대비 US 달러를 보도록 하겠는데 2014년부터 역시 마찬가지로 2015년까지 호주 달러의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을 했었는데요. 2014년도 중반만 하더라도 호주 달러가 US 달러 대비 0.94였습니다. 하지만 2015년에 들어서는 0.78까지 급격하게 하락을 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원유 가격이 지속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크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차트 모습을 보시면은 호주 달러 역시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원유 가격과 동일하게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원유 가격이 호주 달러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원유 가격이 상승을 하면 호주 달러가 상승을 하고 원유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을 하면 호주 달러 역시 급격하게 하락을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대체 중국이 어떻게 호주 통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호주 원자재의 최대 수요 국가가 바로 중국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호주 정부 간의 관계가 매우 중요할 수 있는데요. 지난 2019년 중국과 호주의 무역이 무려 158 빌리언 달러라고 해요. 근데 재밌는 게 호주가 중국에다가 수출한 양이 무려 103.90 빌리언 달러인데 반대로 중국에서 호주에다가 수출한 양은 55 빌리언 달러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호주가 중국에다가 2배 이상의 수출을 하고 있고 중국이 지금 현재 호주에게 있어서 무역 전쟁에서 지고 있다는 의미로 또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국과 호주 간의 무역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으로만 집중을 했었는데 그와 동시에 중국은 호주와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는 중국에다 무역 전쟁을 하고 중국은 또 호주에다가 무역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근데 지금 현재 호주와 무역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다는 말이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중국에 호주에다가 80% 관세를 놓았는데 이것을 뚫고 호주가 현재 중국에다가 수출을 20%나 늘렸다는 그런 기사가 났는데요. 석탄 수입에다가 특별하게 더 많은 관세를 부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중국이 더 이상 호주와의 무역을 줄이고 뉴질랜드하고 무역을 강화함으로써 호주와의 무역에 있어서 의존도를 점점 더 줄이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남기고 있는데요. 앞으로 호주와 중국 간의 무역이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냐에 따라서 호주 통화의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펀더멘탈 지표들에 대한 종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최근자로는 Consumer Price Index가 호주가 0.90%였습니다. 그리고 또 실업률 역시 6.6%로 예상했던 것보다 더 낮은 수치였는데요. 이 두 지표 모두가 호주 달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앞으로 호주 달러의 가치가 점점 더 상승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바로 4분기 경상수지입니다. 4분기 경상수지가 3월 3일 날 발표돼요. 만약에 호주가 중국에다가 무역전쟁에 승리를 해서 더 많은 수치를 했다고 하면은 예측을 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랬을 때는 아무래도 호주의 달러의 가치가 상승을 할 수 있다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다가오는 경상수지 지표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테크니컬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호주와 US 달러의 가격 차트입니다. 지난 30년간의 가격을 보면은 가격이 가장 낮았을 때는 2001년도에 가치가 0.47달러까지 하락을 했어요. 가장 높았을 때는 2011년으로 호주 달러의 가치가 미국 달러 대비 1.10불까지 매우 높았었는데요. 지지선과 저지선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지지선과 저지선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다른 면을 보면 이렇게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 보자면은 지금 현재 호주의 달러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호주의 정부의 안정성과 그리고 지금 현재 원유 가격이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호주 달러가 가치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저지선이 지금 눈앞에 있어요. 0.8달러의 저지선이 있는데 앞으로 호주 달러가 이 0.8달러 저지선에 저지를 대고 하락을 할지 아니면 이것을 뚫고 상승을 할지가, 그것이 가장 큰 테크니컬 분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종합을 한 걸 모두 토대로 한번 종합을 해볼게요. 가장 첫 번째로는 펀더멘탈인데요. 4분기 경상수지 3월 3일 날 결정되는 게 과연 호주와 중국 간의 무역 정쟁에 있어서 호주가 승리를 했는지 결과를 발표를 하긴 거기 때문에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테크니컬 분석적으로 봤을 때 0.8달러 저지선이 저지를 할지 아니면 이것을 뚫고 상승을 할지가 또 다른 요인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요인은 바로 원자재 가격인데요. 원유 가격이 지금 현재 58.70달러로 어떻게 보면 비교적 좀 높은 가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원유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지가 의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호주의 달러가 혹시 원유 가격이 하락을 할 때 또 동반 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 포인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경상수지 말씀드렸던 그 펀더멘탈인데요.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있어서 앞으로 중국이 과연 관세를 호주한테 낮출지 아니면 더 높일지가 앞으로의 호주 달러의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종합적인 거, 펀더멘탈과 테크니컬, 그리고 원자재 가격, 그리고 경상수지, 이 네 가지를 모두 다 호주 달러를 거래를 할 때 반드시 분석을 하고 종합적으로 거래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경제적인 자유를 얻는 그날까지 22세기적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